떠나 오롯이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곳, 자연의 신비와 광활함을 느낄 수 있는 철원 한탄강인데요. 지난 여름과 가을의 묘미는 이미 만나봤고 한탄강의 겨울 버전을 만나볼 차례. 몰입길을 통해 한탄강의 백미인 얼음 트레킹을 즐겨보고 은하수교 아래로 펼쳐진 한탄강의 매력을 느껴봅니다. 대한민국 연극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속초 연극 배우들의 작품 그날 그날에 연극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배우들의 삶은 어떨까요? 희로애락이 담긴 연기를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 가득한 배우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메밀의 고장 평창, 그곳에 20년 경력의 메밀 전문점이 있습니다. 국수, 전병, 부침은 기본, 메밀로 만든 파스타와 쿠키까지 다양한 메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순 메밀 100%를 고집하며 메밀 명가를 꿈꾸는 100년 가게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2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요즘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콕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강제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길어지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무료함이랑 답답함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요 집 안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네. 실제로 기타, 우쿨렐레와 같은 악기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음악이 주는 선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층간소음만 주의해서 이 연주,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취미를 갖는다는 거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악기 연주도 좋고요. 식물을 가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집콕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지금부터는 강원 365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무료함 함께 달래보시죠.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네.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주세요. 자,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강원 365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답답함을 좀 뻥 뚫어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곳이 있는데 네. 우와. 바로 철원의 한탄강입니다. 오, 근데 철원의 우후. 한탄강, 진영 씨 이미 한번 다녀온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여러 번 좀 다녀오긴 했는데 네. 그때는 아마 여름과 이 가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에는 또 색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어떤 매력인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수많은 전설과 설화를 안고 청정함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자랑하며 오늘도 말없이 흐르는 한탄강.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무더운 여름, 거센 물살을 헤치며 온몸으로 맛본 한탄강. 그리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한탄강까지. 그리고 드디어 한탄강의 절경, 겨울 버전입니다. 하얀 눈과 얼음 위로 겨울 왕국이 된 철원 한탄강의 물 위와 하늘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상류로 거슬러 오르다 보면 강물을 막아서는 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탄강 직탕 폭포인데요. 철원 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 중의 명소죠. 올겨울 강추위에 떨어지는 물줄기가 얼어붙어 빙벽이 됐습니다. 얼음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수도 또 다른 매력이 넘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네.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약간 그런 그렇죠. 별명이 좀 생기는 것 예, 같은데. 예. 폭포 하면은 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곳은 강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다른 데서 보실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정말 겨울 정취가 물씬 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 한탄강의 매력에 푹 빠져볼 텐데요.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사전 예약제를 통해 방문객 수를 30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인터넷 예약은 필수! 정선입니다. 꼼꼼하게 열체 끝까지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얼음 트레킹에 나섭니다. 50만 년 세월이 빚었다는 한탄강, 꽁꽁한 강물 위로 발길을 내디뎌 볼까요? 저는 사실 지금 좀 무서워요, 솔직히. 이 깨질까봐. 근데 이게 옆에서 보잖아요? 얼음 두께가 이만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두께가 이만합니다. 깨지거나 녹지도 전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를 걸으시려면은 아이젠은 조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 트레킹 출발지인 태봉교에서 걷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웅장한 현무암 절벽을 만났는데요. 바로 송대소입니다. 이 송대소는 이 한탄강 물줄기 중에서 제일 깊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아주 예쁜 처녀가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타래를 메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게요. 전설처럼 켜켜이 서려 있는 시간의 흔적들. 수십만 년 전 용암이 흘러가며 만들어 놓은 자연의 신비 앞에선 그저 감탄만 하게 되는데요. 현무암과 얼음의 묘미가 정말 절묘합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병풍처럼 아주 병풍 같지 않아요? 네. 네, 자연 병풍이죠. 북한의 오리산과 680고지에서 화산이 분출을 했어요. 54만 년과 67만 년 전에. 그것이 이제 여기를 이제 철원을 이제 덮었던 거예요. 낮은 지대와 강을 덮었던 게 다시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강이 이렇게 협곡을 만드는 거예요. 주상절리 협곡을. 주자는 기둥주자를 말하고요. 절리는 틈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저 주상절리 기둥 사이가 다 틈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틈 사이로 계속 침식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협곡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동안 닫혔던 한탄강 물윗길.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선 방문객들은 한탄강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봄에는 꽃이 많이 피고 여름은 실록이 우거지니까 어딜 가든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런데 겨울이 아름다운 곳은 진짜 예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 전에 이제 여름도 왔고 가을도 왔고 그랬지만 오늘 또 겨울은 이 나무 가지에 나무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아름다움을 또 내가 몰랐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 재미. 오랜 세월 물과 바람이 깎고 다듬은 절경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송대소를 지나면 마주하는 또 하나의 명소, 바로 은하수교. 철원의 상징인 두루미를 형상화한 다리인데요. 한탄강 위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은하수교입니다. 길이가 180m 되는데 바닥을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닥으로 강 바닥을 그냥 다 내려다 보여요. 정말 스릴도 있고. 주상절리 협곡을 가로지르는 은하수교. 길이는 180m, 높이는 40m에 이르는데요.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물윗길은 아찔한 매력이 있습니다. 은하수교를 뒤로하고 계속 얼음길을 걷는데요. 이렇게 걷기만 해도 또 다른 협곡을 만나게 됩니다. 괜히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협곡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송대소랑 그럼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물줄기는 한탄강 물줄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상절리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는 또 이제 1억 5천만 년 전에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또 이제 윤기와 또 이제 침식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협곡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네. 현무암 협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화가감 협곡.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아니지만 자연의 조각가가 새겨놓은 듯한 다양한 형상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모르고 해본 사람은 안다고 휴식 시간까지 합쳐서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 정도 하면은 그 겨울에 정말 참맛을 느낄 수 있고 리듬을 탈 수 있잖아요. 뽀더덕 하면서 그 느낌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여기 와서 아마 저기 그 작곡가님들 오시면 하나의 그 시상도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웅장한 절벽 사이로 한탄강이 흘러갑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물길을 물 위에서, 하늘 위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 은하수같이 아름답고 넓은 큰 여울의 강이라는 이름처럼 한탄강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 다른 매력이 넘치는 한탄강. 언제든 좋습니다. 자연의 신비와 비경이 가득한 한탄강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엄청난 매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얀 눈에 꽁꽁 얼은 그 얼음, 거기에다가 현무암까지 참 검은색이 예뻤잖아요. 맞아요. 이것들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꽁꽁 강 위를 걷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이 수십만 년 전에 지금 이 강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마 요런 거는 이제 철원, 이 한탄강에서만 느낄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계절마다 한탄강을 다 다녀와 보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절마다 다 다녀보신 거잖아요. 어떤 그쵸? 계절의 한탄강이 가장 멋질까요? 제가 이런 질문 하실 줄 알았어요. 참 짓궂어요. 어머. 이게 사실 한탄강은요. 사계절 내내 다 좋습니다. 뭐 두말할 건 없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강추합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즘 아주 참 답답하실 텐데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이 자연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탄강 얼음 트레킹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통제가 되었다가 개방이 됐습니다. 네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 개방이 유동적이고요. 또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예약하신 분들만 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 한탄강의 모습 잘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이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날에라는 작품 소개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이 작품을 비롯해서 배우들과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뭔가 내 안에 잠재된 아주 그런 뭐랄까 가득한 열정, 이 똘똘 뭉친 배우님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분들은 사연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극을 대하는 자세도 남다르거든요. 지금부터 그 배우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속초를 넘어 대한민국 연극계에 큰 획을 긋고 있는 배우들. 누구나 짐작하듯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기에 꿈은 현실이 되죠. 무대 위의 삶을 사랑하는 연극 배우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그날에 시체가 있어요. 고향 흙을 쓰고 자겠다는 기다. 작년이죠. 속초에서 각 분야별로 10분씩 선정해서 속초 인물수첩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시는 두 분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속초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발굴 소개하고자 선보인 속초 인물수첩. 이들이 빠질 수 없겠죠? 남호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남호섭 선생님께서는 또 극단의 대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본인이 배우로서 또는 이제 극단 대표로서 어떨 때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나요? 2018년도에 완전히 이제 시력을 상실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급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 전과 후로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어떤 뭐 자랑 같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연극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는 천재로 불렸었어요. 전에는 내가 잘해, 나 잘해.
그래서 내가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어떤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근데 눈을 완전히 잃고 나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크든 작든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아니면 가끔 내가 연극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연극을 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마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하지만 아마 전국에서 연극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후회는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걸 했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장사를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했고 저 역시 그래 왔고요. 근데 지금은 후회라기보다는 어떤 무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연기 천재, 대중의 평가도 스스로 생각해도 최고라 여겼던 시절. 하지만 큰 시련을 겪으며 배우 남호섭은 한층 성숙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빛은 잃었지만 내면의 불꽃은 더욱 타오르죠. 주인공 김노인의 아들 역을 맡으셨던 배우 윤국중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초 연극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배우로 손꼽히는 윤국중 씨. 파리에 맞게 처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네. 연기를 했는데 배울 점이 되게 많았겠어요. 예, 배울 점도 물론 되게 많았지만 여기 이제 지역에 계신 선배님들 보면은 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뵙던 분들. 그래서 기본 정말 이제 10년 이상 뵌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친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지낸 선배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연기자로서의 또 꿈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중심이 잡힌 배우가 되고 싶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모습인가, 그걸 아직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그날의 무대 제작하신 감독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무대 디자이너로 그리고 배우로도 활약 중인 김일태 감독. 속초에서 나고 자란 그에겐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 속초의 모습을 담은 여러 기록들인데요. 꼼꼼한 관찰력은 무대의 생동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에라는 작품에 무대를 만드실 때 어떤 컨셉으로 제작을 하셨나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 처음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 연출자님이 그 본인의 그 작품을 연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출님하고 상의됐던 것이 가급적이면 원작에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해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본을 일단 많이 읽고. 그날의 작품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그날의 작품이 우리 지역 출신이신 이반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퇴임하시고 속초 예총 회장으로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작품을 저희가 이제 1983년도에 강원 연극제 때 한번 처음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도 역시 무대를 만들었고 또 배역도 극중 인물이 이제 섭섭이라고 기관장 역할을 또 제가 직접 맡아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무대 예술상도 받게 됐는데요. 철저한 고증과 연출자의 의도 파악하기. 세트를 만들 때도 그 위에서 연기를 할 때도 허투루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만날 주인공은 떠나있던 무대를 30여 년 만에 다시 오른 노래방 사장님, 배우 심오일 씨입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 또한 이 연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배우들 중에 가장 선배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심호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에 서셨다고 들었는데 얼마 만이신가요? 예, 32년 만에 무대를 섰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배우들이 이제 리딩을 하거나 뭐 하는 것들도 옛날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맡으신 배역이 원래 연기를 하기로 한 배우가 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예.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88년도에는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를 참여할 때는 만길 역으로 분을 했는데 어부일을 맡은 최문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 갖고 이제 연출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그분의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후배들이 지금 속초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전국에 아주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어떠세요? 여기서 인구도 적고 사실상 원주민도 얼마 없는 이곳에서 문화예술 쪽에 연극만큼은 강원도에서 어디서 내놓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지역의 선배, 지도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가르침 속에 후배들이 바깥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사실. 무대를 떠났던 원로 선배는 후배들의 열정에 감복해 빈자리를 묵묵히 메워주었습니다. 선배는 후배를 이끌고 후배는 선배를 마음 깊이 따르고 연극이란 공통 분모 아래 속초의 배우들은 그렇게 훨훨 날고 있습니다. 그들이 채운 무대는 앞으로도 더욱 멀리 항해할 겁니다. 저런 연기가 어디서 나오나 싶었거든요. 네. 몸소 희노애락을 깊이 경험하신 배우분들이라 그게 가능했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기를 하시는 우리 배우분들이신데 너무너무 멋지시고요. 이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날 속초에 이런 연극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분들에게는요, 꿈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속초를 찾는 많은 관광객분들이요, 속초를 네. 관광하고 난 후에 공연도 함께 볼 수 있는 상설 무대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이 꿈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하면서 오늘 악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용석 씨는 혹시 배워보고 싶은 악기 있으신가요? 전 악기 중에서 이상하게 그 하모니카 있잖아요. 하모니카 소리를 어릴 적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네, 하모니카 하모니카를 한번 기회가 되면 배워보고 싶다 이런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하모니카가 정말 좋은 게 음색이 따뜻하고요. 맞아요. 깊은 울림을 주잖아요. 오. 오늘 그래서 이 하모니카로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하모니카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의 하모니카 연주는 행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저희 이 하모니카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전하는 연주단 팀입니다. 저희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은 제가 대구 성북학교 2009년도에 발령받아 오니까 학생들이 학교와 시설만 왔다 갔다 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뭔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학생들에게 같이 하모니카 배워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합심해서 처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의 베이스 하모니카를 맡고 있는 최혁입니다. 저는 코드 하모니카를 맡고 있는 박성철입니다. 트레몰로 하모니카 화음 부분을 맡고 있는 정민성입니다. 박창호라고 합니다. 멜로디를 맡고 있습니다. 멜로디 맡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하음 부분을 맡고 있는 김가을입니다. 트레몰로 하모니카 멜로디 파트를 맡고 있는 표형민입니다. 사실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공연이 5분의 1이나 줄었었는데 이번 2021년 들어와서 첫 공연을 며칠 뒤에 하거든요. 너무나 기대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겨주실까라는 기대를 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의 신년음악회 리허설 하고 있는데요. MBC 교향악단, 그리고 소리꾼, 국악단, 그리고 뮤지컬단,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국악, 다양한 장르들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하모니카 소리로 희망을 드리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는 거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지금 좀 떨리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무대라 설레기도 하고 아무래도 처음 맞추는 시간이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I have dream 나오고 저희들 레로 내방하고 마치거든요. 그렇죠. 레 마치고 빠빠빠빠 나오나요? 마치고 나오나요? 아니면 레 하고 있을 때 빠빠빠빠 나와요. 알겠습니다. 빨라요. 처음에 바이올린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처음에 바이올린 짠짠짠짠짠 지금 일단은 소통하는 부분이 이제 지휘자랑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등을 쳐다보면서 해야 하는 서로 지금
이제 자신감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연주해 드릴 곡은요. 맘마미아 OST 메들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나게 함께 즐겨주시죠. 되게 다양한 분들이랑 같이 이런 무대를 꾸미고 또 언택트라는 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또 연주의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나 재미있었고 너무나 즐거웠고 몸은 힘들지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이 더해지면 가능성이 됩니다.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화이팅! 요즘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긴 하지만 2021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강원 365 화이팅!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번에 소식 전해드릴 텐데 그래요. 네. 유석 씨 평창하면 역시나 메밀의 고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메밀 역시 네. 뭐 드시는 거에는 일가견이 있고요. 네. 자, 어쨌든 평창 봉평에 가면요. 말씀하신 그 메밀꽃밭이 뭐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 메밀꽃 필 무렵의 네. 주인공이죠. 그렇죠. 이호석 선생님의 생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네. 메밀 음식을 빼놓을 수가 그럼요. 없겠죠. 자, 네네. 그렇다면 진영 씨. 네. 지금 딱 먹고 싶은 메밀 음식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러시길래 네네.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네. 저는 막국수도 좋고요. 아. 메밀 전병도 좋고요. 메밀 묵도 좋고 반항 좀 하겠습니다. 좀 다 먹겠습니다. 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네네. 이 메밀 음식들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밀 명가를 꿈꾸고 있는 곳입니다. 평창의 봉평의 백년 가게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뭔지 아세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이거든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평창 봉평인데요. 메밀로 유명하잖아요. 이호석 선생이 작품으로 메밀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면 오늘 제가 만날 주인공은 음식으로 메밀의 맛을 널리 알린 분입니다. 20년이 넘도록 메밀과 열애 중인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시죠.
아, 이 식당에 들어오니까요. 그냥 시골집 같은 정겨움이 딱 느껴지는 게 뭔가 범상치 않아요. 제가 메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듣고는 왔는데 정확히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순수 메밀 전문점이에요. 예. 메밀 음식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평창 봉평의 특산물 메밀을 사용해 다채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이곳은 지난해 100년 가게로 선정됐는데요. 김윤희 대표가 메밀과 인연을 맺은 지도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그동안 가게를 운영해 오신 노하우가 정말 상당하실 것 같은데 100년 가게 선정은 작년 8월에 되셨고 그럼 도대체 식당은 언제부터 운영을 해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31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이 노하우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메밀 음식점을 10년을 넘게 하셨어요.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노하우를 완벽하게 배워서 제가 여기서 다시 메밀 음식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셨던 게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전문가로 거듭나신 거네요. 네, 제가 사실 이 메밀하면은 막국수랑 전병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메밀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었거든요. 제가 그것 좀 어떻게 좀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제가 가볼 데가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어디론가 부지런히 향하는 사장님. 이곳에 온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는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공장인 것 같긴 한데 뭐 하는 공장이에요? 여기가 메밀 공장이에요. 저희 지역민이나 저희 식당 대표님들이 출자해서 만든 공장이에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저희가 원재료를 좋은 재료를 받아서 저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법. 더 맛있고 건강한 메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직접 출자한 공장에서 재료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믿고 먹는 국내산 메밀입니다. 이제 이번 메밀은 보시다시피 메밀 굵기도 굵고요. 그리고 윤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번에 금방 수확해가지고 그리고 선별해가지고 온 거라서 메밀 이번 거 참 좋습니다. 이 메밀이 최고 맛있을 시기가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거두미를 한 상태에서 그때 메밀을 먹기 시작하는 게 12월, 1월, 2월, 3월이에요. 그때가 제일 맛있고요. 지금이 가장 맛있다는 메밀. 이제 부드러운 가루로 변신할 차례인데요. 선별 과정을 거친 메밀을 기계에 넣고 단단한 껍질을 벗겨준 다음 갈아주면 희고 고운 메밀가루가 완성됩니다. 통메밀에서 메밀쌀에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제가 이걸로 반죽을 해서 맛있는 메밀국수를 만들어 드려요. 드디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맛볼 수 있어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메밀이 맛있어지는 시간. 고소한 기름맛 입힌 부침부터 시원하고 담백한 막국수까지 100% 메밀의 자부심이 뿜뿜 느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100% 메밀만 사용하면 이게 반죽이 잘 안 돼서 보통 다른 가루를 섞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100% 메밀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메밀 전병이나 부침이나 이런 것들이 100%가 되는 이유가 저는 이 부치기를 하기 위해서 전이라 그러죠. 하기 위해서 메밀쌀을 12시간을 불려요. 얘가 물을 만나면 점성이 생겨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남들보다 이만큼 더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메밀 전문점이다 보니까 내가 메밀을 전부 다 자체 제작으로 하잖아요. 내가 이걸로 메밀 쿠키로 과자로 손님들한테 후식으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동기예요. 바삭하고 고소한 건강 디저트 수제 메밀 쿠키입니다. 올림픽 때 히트를 쳤어요. 외국인들도 쿠키에 너무 반했고요. 자기가 쿠키 전문가인데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실 음식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개발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전 재밌습니다. 음식 만드는 게. 그리고 음식 개발을 하려고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즐겁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면서 후식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본인들이 던졌던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제가 메뉴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의 비법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 막국수와 전병, 최근에 개발한 옹심이까지 소박하고 건강한 메밀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이 막국수에 전병에 옹심이에 쿠키까지 거의 뭐 메밀 뷔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야, 진짜 그래도 여러분 막국수가 기본인 거 아시죠? 보세요. 이거 때깔 고운 것 좀 보세요. 어디 한번 비벼볼까요? 막국수 면치기부터 선보이는 윤지현 리포터. 전병, 옹심이, 쿠키 골고루 야무지게 맛보는데요.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메밀 풀코스 제대로네요. 아, 잘 먹었습니다. 아니, 이 메밀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말고요. 이 음식에도 저 음식에도 메밀을 접목시킨 사장님의 고민의 흔적이 들어가는 음식의 맛이랄까요. 정말이지 건강한 맛입니다. 사장님이 이번에는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메밀의 맛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문이 들어왔네요. 2건이나 들어왔네요.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아, 정말이지 제가 본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다 쉴 틈 없이 바쁘세요. 아니, 지금 컴퓨터로 또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컴퓨터로 SNS 나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이런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만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나마 요거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다 스톱이 됐잖아요. 스톱이 되면은 또 저희 음식점도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직원들도 내보내야 되는데, 직원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업을 위해서 가족처럼 자기 사업처럼 운영해 줬는데 안 된다고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우유를 또 사야 되는 그런 건데. 블로그를 통해 메밀 음식 레시피도 올리고 식당 이야기도 공유하고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장님.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들을 위해, 함께하는 직원들을 위해 메뉴 개발부터 소통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 해주신 음식도 먹어보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하니까 참 열정이랑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꿈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100년 가게가 선정됐으니까 1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꿈이고요. 또 제가 하는 이 음식들이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 전통 음식이 계속 대한민국의 이게 먹거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겠습니다. 하얀 눈꽃처럼 예쁜 메밀꽃의 꽃말은 바로 연인인데요. 연인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인연. 메밀과 함께한 인연,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한 인연,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커피에 메밀이 들어간 메밀리카노를 소개해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보니까 이 쿠키, 메밀 쿠키가 또 있었군요. 이게 사실 저도 메밀 쿠키는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일반 쿠키보다는 칼로리도 낮을 것 같고, 또 메밀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구수할 것 같고, 거기다 건강까지 아주 굉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한 막국수 먹고 거기다 달콤한 쿠키로 딱 마무리해주면 이거 뭐 금상첨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쿠키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쿠키뿐만이 아니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메밀 파스타는요, 개발을 하셨고 또 판매 중이신데, 정말 사장님께서는 메밀 음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 평창 봉평의 이 맛을 널리 알리는 100년 가게로 그 자부심과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이야기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날다람쥐님이 주셨습니다. 네. 와우, 한탄강 멋지네요. 예. 한탄강을 정말 계절별로 다녀오신 분이 그러게요. 여기 계시는데, 다시 한번 계절별로 어떤 좀 즐거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사실 이제 사계절 하면은 좀 대표적으로 뭐 여름을 좀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한탄강 여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찐. 진짜. 네, 겨울이 최고예요. 겨울이, 이번에 또 겨울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 겨울의 한탄강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여름이 되고 또 봄이 되고 하면은 많이 또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조금 약간 괜찮죠. 가을 가서 또 가을이 최고다, 뭐 이런 말씀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사계절 다 예쁜 곳이 한탄강이거든요. 아름다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만큼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다음 소식은 도형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진영 리포터님이 소개해준 풍경을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네요. 나중에 놀러 가야겠어요. 강원 365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너무 따뜻합니다. 진영 씨 어떠셨어요? 겨울에 한탄강은 좀 춥던가요? 겨울은 절대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 광경에 그냥 저를 뺏겨요, 그냥. 네, 저를 뺏깁니다.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네. 눈녹 사르르 풀리는 거군요. 추위도 못 느끼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다. 맞습니다. 겨울의 한탄강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자, 유튜브로 보내주셨고요. 쓰는 여인네 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모니카 연주 너무 아름답네요. 저도 하모니카 연주를 배워서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따뜻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따뜻한 코너였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분위기 자체가 매우 훈훈했고 뭔가 이렇게 좀 위안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하모니카 음색 자체가 워낙 따뜻하고 또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또 우리 시 쓰는 여인네님께서 주시는 항상 사연도 따뜻하잖아요. 오늘은 맞아요. 또 하모니카 연주가 따뜻했다라고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김영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용석 씨가 읽어주시죠. 좋습니다. 자, 하모니카에서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났었나요? 덩달아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아까 그 소식 보면서 네. 사실 저는 좀 힐링을 좀 했어요. 여기가 좀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하더라고요. 좌신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예, 예. 두근두근하고 있는 우리 진영 씨가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이제 여름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한탄강 하면 여름, 이 네네. 래프팅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겨울에 가니까요. 이 얼음 트레킹에 또 그냥 저를 뺏겼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조용하게 또 이 친환경적인 것을 좀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여름이 아닌 겨울 이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곧 접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맞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인 계획은 모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마스크로 얼마나 답답한 요즘입니까?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치료제 이렇게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서 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다가오길 진심으로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에서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